클로바는 한 4번째 설명드리다 보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이버 전체 AI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 가장 아랫단 연구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커버하는 조직이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리서치 토픽이란 거는 네이버 혹은 라인 혹은 일본에 있는 야후재팬 이런 것들이 커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훨씬 더 고도화할 수 있는 혹은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혁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기술들에 대해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비전, NLP, 스피치나 보이스 관련된 합성 관련된 것들, 유저 모델링,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최적화, 오토ML, HCI, 헬스케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고도하기 위한 RL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로바에서 특히 연구라 하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의 연구는 역시 좋은 논문을 잘 써서 학계에 임팩트를 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인더스트리에서의 연구는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중요한 부분은 퍼블리케이션 당연히 중요하고요.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퍼블리케이션이 결국은 실제 세계에 어떤 임팩트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어가지고 꼭 풀어야 될 문제들, 이 문제를 풀므로써 기술로 풀므로써 사용자들에게 혹은 실제 어떤 다른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세계 자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잘 정의를 하고요. 문제 정의를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때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글로벌 경쟁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연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 정말 의미 있는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컴피티션에서 어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데몬스트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로바는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실제 저희가 발표하는 논문들이고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탑티어 컨퍼런스 쪽의 어떤 논문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서 계속 많이 투자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왔고 작년에 66개 정도의 탑티어 컨퍼런스 AI 분야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올 4월까지 총 47개의 논문 발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4월 달이니까 훨씬 더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의미 있는 거는 서울대랑 같이 한 코어기 올해만 총 7개 특히 CVPR 이번에 서울대에서 굉장히 많이 실적이 나왔는데 저희도 한 5개 정도 보태드렸고요. 그 외에 또 NLP 학회 저희가 초거대 AI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봤는데요. 국내 기업 단일 조직 최초 아이클리어 2자릿수 논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ML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도 이런 임팩트 있는 연구 결과가 계속 많이 나와야 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성과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CVPR도 서울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 또 2자릿수 최초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어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NLP 등등의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리서치 방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용자 경험, 사용자 가치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하이퍼클로바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의 스케일아웃을 하기 위해서 하이퍼스케일 AI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즘은 그냥 LLM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저희는 판단을 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미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하이퍼클로바가 다른 기업들 대비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 첫 번째는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아카데믹 커뮤니티에서도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작년 EMLP, 올해 나클의 총 3개의 메인 컨퍼런스 페이퍼랑 1개 파인딩스 페이퍼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서치나 모델 릴리즈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어서 사용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 서비스 몇 개를 소개드리면 결국 저희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고 플랫폼의 구성원들이 어떤 SME들, 중소상공인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면 어떤 식당 주인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결국 서비스를 할 때 아무래도 고객분들과 주고받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런 라이브 챗에 저희 하이퍼클로바가 적용이 돼서 훨씬 그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형태의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를 할 때 어쨌든 상품 설명서가 됐든 혹은 공지가 됐든 이런 포스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어떤 SME 분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굉장히 상품의 내용에 잘 맞는 어떤 문구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도와드리는 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기 카카오도 이런 선물하기 되게 잘 돼 있고 저 카카오 선물하기 많이 쓰고 있고요. 네이버 선물하기도 같이 쓰는데 선물할 때 같이 카드를 쓰면서 메시지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이퍼클로바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QA 시스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도 그렇고 전반적인 QA 시스템 자체가 이걸 챗봇화 할 때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컨버세이셔널 Q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또한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사실 오늘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저희 스피커에 하이퍼클로바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룡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 다 잘해주고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 시나리오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하이퍼클로바를 직접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용자 서비스, 특히 약간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사용자 서비스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AI는 사람을 위한 거여야 하고 AI 연구원의 모토도 AI for all 아니겠습니까? 독거노인 분들, 사회적인 어떤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건강 상태를 혹은 어떤 심리 상태를 돌봐드리는 케어콜 서비스들을 작년 11월부터 지자체랑 진행을 해왔고 올해는 서울시와 함께 1인 가구 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예시가 작년 버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금 네, 통화해도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덕분에요. 그러셨다니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맞아요. 혹시 요새 입맛이 없다거나 하시진 않으신가요? 입맛 없지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른 음식이라도 좀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추천해 줄래요? 저는 고기류보다는 채소류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맞아요.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천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노력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생각으로는 다 되는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건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또 이따가 산책 나갈 거예요. 네,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고 친절한 잔소리꾼 같아 보이긴 하지만 과거의 AI 대화 모델을 떠올려 보시면 상전벽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가 사용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경험 같은 것들이 되겠죠. 저희 혼자만 쓰겠다는 거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그리고 굉장히 쓰기 편한 HCI적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어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베타 서비스를 이미 2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거나 혹은 하이퍼클로바가 어쨌든 생성 모델이다 보니까 생성 모델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어서 그 클로즈 베타 규모를 아주 크게 하고 있지 못하고 파트너사들 중심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점점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실상 서울대와 함께 만든 센터에 NLP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직접 액세스를 해서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AI가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윤리적인 부분 중요하죠. 서울대 정책 AI 정책 이니셔티브와 함께 자체적인 AI 윤리 구범 재작년에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노력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올 6월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관련된 세계 최고 권위학회라고 하는 ACM 팩트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저희는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에서의 어떤 투명성, 공정성과 관련된 워크샵 비슷한 크래프트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서 저희가 세계적인 AI 연구자분들과 함께 이것을 논의를 하는 워크숍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AI 윤리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진심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사실 저희 윤상두 교수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서울대 그리고 네이버 하이퍼스케일 AI 센터에서는 연구도 아까 보셨듯이 논문도 많이 쓰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더스트리 혹은 리얼월드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실제 AI가 어떤 기회를 할 수 있는지를 수업을 통해서 3학점짜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수업이 좀 빡세가지고 학생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들으면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수업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 저희가 계속 글로벌 AI 연구 생태계 많이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 중국이랑 빅테크들과 한번 제대로 경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선지원 노고민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인턴 항상 뽑고 있고 정규직 항상 뽑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